빠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진짜 빨간 맛이 궁금한가? 대구로 들어와, 들어와. 네, 오늘 왠지 웃음이 절로 나는 바로 그 맛. 떡볶이입니다. 대구에서는 유독 떡볶이가 더 빨갛게 맛있게 맵죠. 오늘 떡볶이와 대구의 이야기 시민의 품격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녁 밥 한 끼는 떡볶이로 때워볼까. 추운 겨울 손 시려운 저기 노점에서 떡볶이로 때워볼까. 오늘 저녁 밥 한 끼. 예, 오늘의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이면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맛집을 탐방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 또 외식 창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떡볶이 미식가들이 모여듭니다.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 이 축제를 기획하신 분인데요. 이효영 대구 북구 지역 축제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 페스티벌 기획자 대구 북구청 문화예술과 지역축제팀장 이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떡볶이 축제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았는데 누가 떡볶이를 가지고 축제까지 기획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떡볶이를 좋아하시길래 축제까지 구상을 하신 걸까요? 보통 이게 관광지 어디 다른 지역에 여행 가실 때 관광지나 맛집을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일단 먼저 그 지역에 숨어 있는 떡볶이 맛집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거기는 반드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200km를 달려서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200km까지 간 곳은 어디예요? 군포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축제 기획 팀장님으로서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정말로 떡볶이를 그만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떡볶이가 소울푸드다라고 하지만 남자분들에게도 혹시 그렇습니까?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떡볶이는 저는 이제 그냥 어릴 때의 추억은 가장 큰 게 이제 돈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사러 가면 최저양 기본만 사고 그거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어떻습니까? 그 떡볶이 판에 있는 야채 건져 먹고 떡볶이 양념 묻는 거 사실 그 재미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에 대한 그 추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드실 때는 떡볶이 한 접시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 100원 정도도 있었고 뭐 150원도 있었고 그 정도였죠, 그죠? 예. 또 지금 제가 지금 아내랑 딸 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떡볶이 하면 여성들이 더 진지한 것 같아요, 매번. 인생 음식이라서 그런지 이게 매번 떡볶이 시킬 때도 각자 취향이 달라가지고 네. 이 선택권을 균등 분배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친구는 치즈 떡볶이, 다음에는 아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무언가가 아닌가 그 생각은 항상 듭니다. 떡볶이를 보면. 네, 실제로 저희 떡볶이 페스티벌 관람객 70%가 여성분이시거든요. 떡볶이를 여자분이 더 좋아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나머지 30%도 여자친구랑 같이.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친구를 따라서 오시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저를 살찌운 건 뭐 8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한 50%는 그 두류시장 떡볶이 사장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학교 그 참새 방앗간이라 그러죠. 학교할 때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럼요. 학교 앞에 떡볶이는 사실 공육이잖아요. 학교 앞에 떡볶이가 없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왠지 학교 마치고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저는 이제 학교 시간표처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자연스럽게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다시 야간 자율학습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구 동도 초등학교 앞에는 왜 이 학교 이름을 대냐면 이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수가 그럼요. 있다는 지금 다 변했으니까. 그 앞에는 이제 떡볶이 분식점이 있고 옆에 한쪽에서 비디오를 틀어주셨어요. 만화 영화들을.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타이거 마스크라고 있는데 아이고, 그걸 이제 떡볶이 접시를 받은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것 같아요. 50원이 있는데 네. 50원을 내면 주실까? 그러니까 100원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누가 50원만 그래도 두세 개를 주세요. 두세 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서 먹고 있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그 다 불량식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량식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뭔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되게 소중한 기억
순간과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몇 원치 주세요. 이게 가능했던 게 또 떡볶이인 것 같고 그러면 떠주실 때 개수를 세서 주셨던 기억이 나요. 대충 세지. 예, 대충 세서 하나씩 더 예. 근데 정확하세요. 그랬나요? 한 주걱 탁 하는데 딱 정확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비디오 얘기도 하셨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떡볶이 아주머니들이 비디오 한 프로에 한 접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프로 비디오 나갈 때 보면은 친구들 중에 말이야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고. 한 접시 더 시켜야 되거든. 네. 그 귀신같이 다 하라면서요. 너 하나 더 시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머니들의 천재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떡볶이를 우리가 먹는 그 그릇도 참 정겹지 않아요? 떡볶이를 그 음식에 먹을 때 너무 맛있는 느낌이 나는. 왜 그랬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네. 그 순간만큼은 뭔가 어색함이 사라지는 그 녹색고 그릇. 그 그릇이 요즘은 이제 다시 유행하면서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다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서 모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작년에 떡볶이 페스티벌 컨셉이 레트로였어요. 그래서 그때 메인 포스터에 저희 공식 캐릭터 뽀기가 그 초록색 그릇을 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었어요. 문양이랄 것도 없지만 초록색에 하얀색 이렇게 점이 땡땡. 막 있는 건데 네. 그것만 봐도 떡볶이가 자연스레 또 연상이 되고 네. 또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 뭐 추억담은 뭐 하루 종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떡볶이 사실 혼자 안 먹잖아요, 그죠? 같이 모였어. 또 먹고 또 어릴 때 다 모여가지고 정겹게 하나씩 먹고 또 2개 먹으려고 싸우고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고 최근에 떡볶이가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는 가격이 낮은 편이죠. 저렴한 편이죠. 양도 많이 주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뭐지 외식 물가가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예. 올라가지고 뭐 직장인들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은 기본 외식하기 식사만 해도 10,000원씩 정도는 줘야 되는데 떡볶이가 한 4,50만 원 줘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찍지 않게 이제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떡볶이 하면 또 밀떡 파냐 쌀떡 파냐 이것 또한 또 재밌는 뭐 논쟁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쌀떡을 떡볶이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강력하게 또 위험한 나오시네요. 떡볶이의 본질이 네. 이게 그 떡볶이가 무슨 소울푸드가 정말 내 영혼에 무슨 영양학적 반응을 줘서가 아니라 내 문화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 문화하고 어울리는 거는 밀떡이다. 밀떡인 거죠. 그 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팔았던 3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막 너무 말랑한데도 맛은 있고 어쨌든 예. 그 느낌은 밀떡이라서 뭐 밀떡과 쌀떡에 뭐가 영양이 더 많고 뭐가 더 맛있냐 이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쌀떡으로 요리를 하면 어릴 때 그 느낌이 좀 안 나요 저는. 아, 그래서 소울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밀떡이 돼야 밀떡이다. 되고 쌀떡을 인정할 수 없다. 쌀떡파 안 계십니까? 쌀떡파. 밀떡이죠. 여기도 밀떡 지역의 파세요? 경쟁을 좀 부추기자면 네. 부산이 쌀떡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유 떡볶이 하면 밀떡이고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쌀떡에는 양념이 배이지 않는다. 떡볶이에는 양념이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배어져야 진정한 떡볶이다 이러면서 예. 쌀떡을 드셔는 보셨죠? 쌀떡의 진정한 맛을 아십니까? 그 깊은 맛을? 근데 오늘 알게 된 게 제가 그 교동시장 떡볶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큰 떡볶이. 큰 떡볶이 아주 매콤했던. 아주 좋았죠. 난 그게 제일 맛있는데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알고- 쌀떡입니다. 그게 쌀떡입니다. 쌀떡이라면서요? 네. 저 쌀떡합니다 사실. 요즘 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칼로리를 좀 낮은 게 그래도 밀떡보다는 쌀떡이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쌀떡합니다. 약간 쌀떡- 대세가 기우나요? 네, 쌀떡은 이렇게 그 쌀떡 자체로도 사실 고소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그 쌀떡만의 그 쫀득한 그 식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실 밀떡, 쌀떡 고민한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는 게 낫겠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떡볶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연 이 떡볶이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궁금하시죠? 떡볶이 원래 이름이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교수님 아시려나요? 예, 병자 이게 좀 재미있죠. 병자 떡병의 예. 자자는 이렇습니다. 구울 자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울 자자 맞아요. 어떠세요? 명자. 구운 네. 떡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오병이라고도 표현하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 떡볶이란 말이랑 탁 바로 붙지는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입에 잘 안 그렇죠. 붙네요, 예, 병자. 예. 근데 과거에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떡이라는 말은 했겠죠.
떡이라는 언어 한자로 하면 병이 저희 지금 일상 언어에서는 떡이라는 언어를 오랫동안 썼을 거니까. 기록에 보면요, 병자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온 것은 1460년도에 쓴 의서입니다, 그죠? 식료 찬요라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조선 시대에 전순이라는 의관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45가지의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부분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게 떡볶이가 병자로 표기되어 있고 이 외에도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일기라든지 기행문 등에 기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떡볶이다라고 근거를 알 수 확인된 있는 거? 그런 저희는 이런 게 문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헌이 휴건 유람이라는 책에서 떡볶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책자의 위에 상란에 보면은 이제 병자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병자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떡을 어떻게 썰어야지 맛있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병자가 아마 떡볶이가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떡을 이렇게 썰어서 요리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앞서 그 의관이 만든 식이요법 체계까지 들어있을 정도로 떡볶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건강식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떡볶이 뭐 조리법의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한 중년쯤인데 1826년에서 30년 사이에 이제 보면은 주식 박물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음식 조리서인데 이 책이 이제 안동 김씨 노가 제공댁의 유아공 종가 유품으로서 나오는 책인데 이게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인데 여기에 보면은 조리하는 방법이 처음 나왔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리법은 어땠어요? 조리법 보면요, 주식 방문에서 조리법을 참고로 보면요, 떡은 잡탁에 넣는 무처럼 썰고 또 부재료로 돼지고기 들어가고 또 미나리 숙주가 들어가고 고기는 핏물을 뺀 후에 양념에 물기는 자작하게 해가지고 또 이후에 양념과 떡을 장국에 한테 넣어가지고 볶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다 되고 나면은 고명으로 도라지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스기버섯 이런 걸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은 잡탕에 넣은 무처럼 썰었다라는 거는 예. 되게 얇았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깍둑썰기처럼 그렇죠. 예, 예, 가래떡을 이렇게 아, 듬성듬성 맞습니다. 썰었나 예, 예,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고 아까 고기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예. 연상을 좀 해보자면 궁중 떡볶이 같은 그렇죠,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저도 떡볶이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공중 떡볶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규곤 요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전복, 해삼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전복 해삼까지. 네. 시의 전서라는 책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심지어 곱창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고급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그게 궁중 떡볶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편견이 너무 많아요. 아까 김혜수 아나운서도 교수님에게 지금과 다르게 아주 건강한 음식이었나 봅니다. 그때 내가 지금 머리가 회로가 막 복잡해지면서 네. 뭐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뭔가 좋은 재료 이러면서 현재 떡볶이를 뭔가 무의식 중에 이건 건강하지 않고 사실상 정급 푸드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마- 방송이 지금 우리는 그 책에 보면은 그건 요란에 보면은 이제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 언제 먹느냐 보면은 가장 먹을 때가 잔치 때.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술상 안주 차릴 때에 이제 나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봐서는 이제 귀한 음식이었지, 그죠? 그냥 맛을 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음식을 넣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가는 상이 자체가 네. 의미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의미를,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는 요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또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옛날 쌀이 귀했지, 그죠? 그 귀한 쌀 가지고 가래떡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떡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고기, 등심살 넣고 또 서기버섯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사실 궁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인 서민들 먹기에는 힘들었지, 그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교수님, 고추장을 넣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네. 근데 재료는 그렇게 있었을 텐데. 매운 식으로는 잘 안 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간장을 가장 대부분 간장을 썼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먹으니까. 간장이 왜 달짝 찌한 맛이 또 있잖아요. 고추장보다, 그죠? 그리고 보면 뭐 성정원 일기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조 임금님의 이제 어머니가 숙변 채씨죠, 그죠? 네. 이분이 예, 이제 이 궁중 떡볶이를 엄청나게 좋아했답니다. 좋아했는데 이제 정작 영조 임금님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본인은 못 먹고 궁중에서는 저게 먹을 수 있는데 본인은 못 먹었다는 또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떡볶이는
여성이 매니아다라는 그 당시에도 다시 한번 더 나오네요. 역사적 네. 근거가 있네요. 요즘에는 한정식 집에 가서 먹는 게 저는 궁중 떡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찬으로 네. 이렇게 또 뭐 대접받는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 넣는 재료는 달라도 또 맛이나 모양은 뭐 지금과 그때랑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좀 예상도 됩니다. 예. 만들 때 사실 국물 만들잖아요, 그죠? 예. 국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밀가루 물, 또 뭐 장국물, 또 아니면 뭐 계란을 풀어가지고 했는 국물 이런 걸 사서 보고 또 이 걸쭉한 거 영상 보면 모든 거 보면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떡의 모양이 그 당시에는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길쭉한 떡가래로 이제 거의 뭐 통일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납작하게 썬다는 기록이 있어요. 시위전서라는 책에 보면은 탕무처럼 썬다. 이게 탕무라는 게 탕에 들어가는 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작하고 네모나거나 또 아니면 동전 모양으로 썬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규곤요람이라는 책에는 납작하고 작게 썰어야 좋다. 그 작은 호패 정도 모양이 좋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 지금 느끼는 소울푸드처럼 대중적인 서민 음식은 오랫동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이 떡볶이의 격이 네.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류가 다양한 것도 이 행사 저 행사에 요 요리마다 다양하게 사용이 되니까 그러한 것이고 어쩌면 좀 최근까지도 1938년 그 박향림 그 오빠는 풍각쟁이 그 노래 아시죠? 네. 여기에도 보면 떡볶이가 좀 고급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요. 네. 가사에서 보면은 이 풍각쟁이 오빠가 이 자기한테 불고기와 떡볶이는 자기 혼자만 먹고 아, 자기한테는 오이지와 콩나물만 준다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사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 빛깔은 또 아니었다고 해요. 대중화된 것은 맞지만 네. 그 원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떡볶이 마니아이신 네. 우리 유영 팀장님. 1953년에 서울의 마봉님 할머니가 우연히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교수님?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냥 조선 시대의 요리법에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이제 간장을 쓰는 게 나오는데 18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시전서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입니까 고춧가루 간장도 쓰고 고춧가루 쓰고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쓰다 보니까 이제 본격화돼 가지고 지금 그 전에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국민 요리로 통하겠죠. 국민 떡볶이로 그러면 보죠. 그때는 궁중 요리 간장 베이스긴 한데 고춧가루를 그냥 약간 매콤한 맛을 더하는 정도였고 지금의 빨간 그 고추장 들어간 빛깔은 이제 1953년에 마봉린 할머니가 했는 부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든지 그 변형식이면서 네. 또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빨간 떡볶이 아마 시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시기에 그 떡볶이의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떡이 이제 밀가루 떡볶이 그러면서 되게 초등학교 앞에도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이 시기에 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60년대를 넘어오면서 혼분식 장려 정책, 사실상 혼분식 강요 정책이죠. 강요였다. 혼식 그러니까 이제 그 잡곡을 섞어서 쌀이 별로 없으니까 인구는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잡곡을 먹고 분식을 먹여야 되고 검사도 하고 실제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은 그러니까 이제 쌀 음식을 팔면 안 되는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그 썰렁탕 같은 데 소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그때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만 장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밀가루를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해주고 한 10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20만 톤 정도 수입하다 한국이 한 70년대 초에는 한 100만 톤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밀은 이제 뭐 생산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고 너무나 싼 가격에 이제 밀이 보급이 되면서 그 어떤 분식으로서의 떡볶이가 탄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밀떡에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녹말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쫄깃함을 더해줄 수 있고 또 글루텐이 있어가지고 쫄깃함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반죽하면은 안에 양념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떡볶이로서는 뭐 최고의 그 조건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도 잘 불질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식당에서 접목하기가 더 좋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아마 대중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6.25라고 하는데 밀장려운동 하면서 이제 대구 약간 칼국수하고 떡볶이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 떡볶이 시장이 하나 형성되는 것이
수성구에 있는 진천시장이죠, 그죠? 신천시장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윤옥연 할머니가 1974년도에 이제 그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운 떡볶이에다가 이제 후추 넣고 이게 자극적인 부분되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느껴졌죠. 그러다가 또 궁정 떡볶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전통 우리나라에는 보면 전통 시장에 이 메리트 있는 떡볶이집들이 많습니다, 보지. 그리고 뭐 신례당 시장에 보면은 달고성 고등학교 앞이죠. 달고 떡볶이. 그렇죠, 예, 예. 달고 지금도 떡볶이가 한 번씩 있고. 가죠. 예. 이게 좀 많아야 찍거든 이쁜데. 예쁜 어떻게 드릴까요? 또 방천시장에 가면은 방떡이 또 있습니다, 그죠? 방떡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남시장에 가면은 그건 또 다른데 대바리 분식이라고 그것도 획기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동순도까지 히트 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구 관계자 불러놓고 사실 떡볶이는 북구가 원조입니다. 예. 지금은 동대구역이 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구역이 가장 큰 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종 원조 물자들이 보급되는 통로가 대구역이었는데 그 대구역이 북구 칠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구역 주변에 고성동, 대연동, 칠성동 주변으로 떡볶이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주는 떡볶이집이 한 2집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한 50년 그래요? 되고 뭐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서 네.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데요. 아직 두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어머.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that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under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Oh, I know.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oh.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I would never, never let you go. 이것도 대구 동성로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대구 동성로 됩니까? 떡볶이 골목이 생길 정도로 성업을 한 적이 또 있었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동성로를 진출했지 않습니까? 학교와 시장을 벗어나서. 예. 네. 그 동성로에 쌀떡으로 유명한 또 1979년에 생긴 줄 서서 먹는 지금도 줄 서서 먹죠. 네, 지금도 줄 서서 먹죠. 우측으로 해 우측에. 그 집이 이제 동성로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추억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은 그 국채보상운동공원 거기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견을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는 게 힘들거든요. 식사도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마치고 그 집에 갈 생각에 그날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쫄깃쫄깃 말랑말랑 떡볶이 빨강빨강 뽀끼뽀끼 떡볶이 매콤했어 호 사실 저는 떡볶이는 항상 얼마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맞아요. 인심껏 주시는 약간 수동적인 하지만 그 맛은 너무나 풍성하고 이랬다면 즉석 떡볶이는 내가 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볶음밥까지 끝까지 약간 풀코스로 즐기는 그런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00년 초반의 즉석 떡볶이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우리 또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 딸기 씨하고 이 즉석 떡볶이에 사연이 있어요. 우리 학교 돌아와서 이제 딸기 씨한테는 즉석 떡볶이 정도 이렇게 사주면 그렇게 감탄을 해요, 이 친구가. 와, 이거 맨날 이렇게 퍼서 먹다가 막 만들어지니까 와, 선배 정말 정리롭다고 막
그때 뭘 합니까? 사리 추가, 쫄면 사리 추가. 아, 와 선배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녹차 사귀게 되었던 즉석 떡볶이입니다. 지금도 그 즉석 떡볶이가 전국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모 브랜드들입니까? 진짜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아주 성업을 이룬 떡볶이집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떡볶이 맛있어요. 강추 강추. 아프리카식 떡볶이 맛보러 오세요. 잘 먹을게요.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인터넷상으로 검색해서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스탬프 찍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요. 중간중간에 이 먹거리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커서 좀 놀랍고 많이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개최에 맞춰 에어바운스, 뽀기 탑쌓기, VR 체험 등 키즈 놀이터와 브레드 이발소 공연, 스퀴시 및 디폼 블록 만들기 등 체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처음 기획한 목적에 집중해서 떡볶이 맛집을 한데 모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테마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한입떡볶이 그냥 먹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삼시세끼 일단 대구에 그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떡볶이들에서 나는 그 특유의 카레 맛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떡볶이들은 다 맛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김밥이나 뭐 순대나 이렇게 떡볶이 국물에다가 많이 찍어 먹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대구 떡볶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떡볶이 좀 먹을 줄 안다 하시는 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로 오세요. 황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떡볶이 축제를 기획하신 이유영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떡볶이를 먹으러 전국을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시는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크면서 보니까 전국에 맛있는 떡볶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득 이 많은 맛있는 떡볶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착안을 했는데 그때 또 당시에 코로나19로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실 때였어요. 근데 떡볶이라는 거는 골목 상권의 대표 메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백왕식 북구청장님께서 지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기획해봐라 하셔서 저의 이제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의 사심과 그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우리 구청장님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 페스티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역 상인들 살릴 수 있게 고민해봐라고는 하셨지만 떡볶이를 가지고 가셨을 때 그 첫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떡볶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대부분이 떡볶이 될까? 네, 될까? 우리 대구 북구랑 떡볶이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의문을 다들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게 시작했는데 예산도 적었고요. 네. 관람객도 1,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3만 명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줄을 최장 3시간까지 서셨는데도 결국 못 드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가 떡볶이 축제인데 떡볶이를 먹을 수 없는 축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떡볶이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구나. 네. 를 확인하신 네. 그런 맞습니다. 자리였겠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이게 축제로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떡볶이 마니아들이 만날 수 있게 좀 가장 어필하신 게 어떤 거였어요? 왜 북구에서 떡볶이야?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신땡 떡볶이 본점이 우리 북구 칠성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세계 최초 떡볶이 박물관이 북구 관운동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대구 북구에서 떡볶이 페스티벌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제는 4회차를 맞았죠. 네. 올해는 또 날씨라는 복병을 만났는데 좀 네. 어땠나요? 첫날은 좀 더웠고 둘째 날은 비가 왔는데 양일간 관람객 13만 명이 집객이 되셨어요. 와. 작년에 8만 명 오셨는데 또 5만 명. 와, 성장세가 정말 빠르네. 네. 떡볶이를 먹으러 13만 명이 온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우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뭐 또 홍보 전략이나 그런 이유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 이게 바이럴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그 3만 명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왜 홍보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콘텐츠가 좋으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고 이제 지금은 저희도 사실 이제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누구나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 콘텐츠 자체가 떡볶이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떡볶이 직접 주최하신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 공인도 되신 것 같아요. 지난해 떡볶이 페스티벌이 제17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이 바로 축제계 오스카상이거든요. 와, 네, 어떤 대구 상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대구 최초 네. 소식이 많네요. 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그 기대를 안 했는데 상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은 떡볶이를 소재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K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떡볶이 축제 이렇게 좀 더 보완하고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그 외에 무대 프로그램에 조금 떡볶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청년 떡볶이 콘테스트라든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조금 축제에 가미를 해서 조금 지속성 있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K푸드로 대표되니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우리 대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볶이 브랜드도 유독 많고 떡볶이의 성지를 할 만한 축제와 박물관도 가진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떡볶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를 또 증명해 주실 분 한번 만나볼게요. Hold on to what you try to be, your individuality. When the world is on your shoulders, just smile and let it go. If people try to put you down, just walk on by, don't turn around. You only have to. 저는 어릴 적부터 떡볶이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떡볶이를 찾다가 전국에 떡볶이집이 많은 걸 알게 되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한 500곳 정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단맛을 강조하는 맛이라고 하면은 대구 떡볶이는 단맛보다는 매운맛을 강조하며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가 슴슴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양념 자체가 떡에 잘 스며들고 맛도 자극적이어가지고 일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My music is so hard, makes me 대구에서 갔던 곳 중에 기억 남는 떡볶이집은 신천시장에 위치한 떡볶이인데 거기는 완전 후추를 팍팍 쳐가지고 떡볶이는 제가 1,000원일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도 1,500원이고 만두도 10개 2,000원일 정도로 가격이 착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보고 싶어서 축제를 기획을 했지만 사실 행사장에서 떡볶이를 먹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5개 정도 먹어봤고요. 올해는 30개 들어왔는데 한 3개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저희 사심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덕업일치를 못 이루셨군요. 네. 네, 오늘처럼 맨입으로 이런 생각이 든 토크는 또 없었습니다. 떡볶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이 해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분식점이 차려진 것 같아요. 지금 향은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떤 냄새들이 좀 지금 떡볶이에 살짝 매운맛이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지금 땀구멍 열리는 예, 땀구멍이 거예요? 막 열리는 기분이에요. 이게 침이 막 넘어가고 네, 그러네요. 지금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일단 달콤한 그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냄새와 약간 톡 쏘는 그 매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가지 냄비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어떤 맛입니까? 기본 맛, 매운맛, 로제 맛 준비했습니다.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네. 얼마나 매우려나? 길쭉길쭉 쫄깃쫄깃 하얀 떡을 끓여 네모 반듯반듯 어묵도 함께 넣어 떡볶이를 1단계 누가 네. 도전하시겠어요? 제가 이미 예, 땀이 나고 열린 있어요. 김에, 열린 김에 맵찔이지만은 그 방송을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겠죠. 매운맛 도전! 저는 요즘 입맛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로제 떡볶이 도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기본 맛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네, 저도 평소에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로제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혼자 드시면 좀 외로우시니까 일단 저도 그쵸. 매운맛 도전. 저만 당할 수도 없죠. 예.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오리지널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아, 네. 예. 드셔도 됩니다. We're not going home tonight, alright? 이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엎치락 정신을 외차려 Hey girl, where you 자, 저희가 각자 주문한 떡볶이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시간입니다. 와. 이것 때문에 녹화하러 왔어요. 떡볶이 정말 좋아하시니까. 자, 먼저 일단 김수박 선생님 예. 가장 화끈하게 좀 시식을 해주시죠. 빛깔 좀 어떠세요? 냄새부터 매운맛이 나요? 막 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떡이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시도해 예, 보겠습니다. 예. 떡이 와, 진짜 옛날 그 떡 같아. 두 개 더. 하나 더. 원래 이제 매운맛에 저러고 3번째부터 맵죠. 근데 얼큰한데 맛있- 매운맛은 처음에 안 느껴지고요. 옵니까, 지금? 서서히 옵니까, 옵니까? 올라오는 이 느낌. 하나만 더 먹으면. 와, 계속 당기는 매운맛인가 봐요. 정말 그래요. 매운맛인데 자꾸 더 먹고 싶어져요. 이게. 아니, 점장님은 이렇게 손님 먹는 것만 봐도 되게 기쁘신가 봐요.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서 네. 자꾸 드시니까 네. 더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점장님, 저 로제 떡볶이를 잘 먹는 세대가 따로 있어요?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23살이니까 떡이 너무 맛있어, 떡이. 떡이 이 밀떡이죠. 밀떡이죠. 너무 쫀득 진짜. 네.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핀 모습이. 내가 시인이면 이 맛을 표현을 하겠는데 시인이 아닌 게 너무 억울해 지금. 그냥 같은 로제 떡볶이 선택하신. 예. 저는 사실 이제 매운 떡볶이를 평소에 많이 먹어서 오늘은 로제를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 보여주세요. 우리 얼마나 빛깔은 로제 떡볶이 어떤지. 요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게 로제 맛이 다른 이제 로제 떡볶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소함이 굉장히 풍미가 가미되는 그런 로제 떡볶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떡볶이 먹으면 주로 매운맛을 찾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맛보겠습니다.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렇죠. 예. 자. 심사평은요? 한 개. 달달하고 약간 매콤한 게 딱 땡기는 맛.
오, 생각보다 칼칼합니다. 칼칼해요. 아, 뒤쪽에 이렇게 딱 매콤한 올리는군요. 제가 매운 떡볶이 먹는 맛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아, 듬뿍 그죠? 이렇게 드실 줄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이 달달함. 그죠? 예. 달달한 감칠맛. 그리고 이렇게 탱글탱글한 떡이 너무 그죠? 그래.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이게 푹푹 이가 들어가지 않죠. 다시 튕겨 나오는 이 쫀득함. 아우, 아하. 아우, 어떻게 오십니다. 견디셨죠? 네, 그분이 오십니다. 지금. 아, 오리지널은 단맛부터 들어갔다면 얘는 바로 딱 강하게 나는 매운맛이다. 고개를 드네요. 그 북구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 보니까 대학생들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런 목표시던데. 네. 그러면 대학생들이 초중고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대학생들 취향이 어떤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그 비주얼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 간판 비주얼. 네. 그 캐릭터를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근감을 좀 더 대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저 가격. 아, 가격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 10,000원대 이하로 세트 메뉴를 10,000원대 이하로 팔라고 노력을 했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에는 메뉴 개발해서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성 부분들,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지 앞으로 롱런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트렌드라든지 또 고객대 니즈 부분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메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면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여기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다가 뭡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SNS든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지 또 할 수 있고 또 자기만의 또 차별화된 운영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프랜차이즈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전문가 조언도 또 들으셨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더 좀 도전하고 싶은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 네. 마라맛, 초코맛. 새로운 맛들을 다 한번 도전을 해볼 것입니다. 정말 떡볶이의 변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약간 초코 맛에서 약간 다들 표정이 삐득삐득. 어. 되게 기대가 또 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이렇게 맛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떡볶이의 특징을 좀 꼽으라면 대구 떡볶이는 후추 맛과 매운맛으로 대변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고 먹어도 아, 이거는 대구 떡볶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더위 부심이 좀 있잖아요. 예. 예, 뭐 날씨 뉴스에서 보면 요새는 대구가 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제일 더운 1등을 좀 뺏기기도 한단 가끔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합천, 강릉 뭐 자존심 엄청 상해. 그때 이 대구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덜 더워져서 좋아해야 되는데 막 화를 냅니다. 아니야, 더위 1등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런 부심하고 이렇게 떡볶이 매운 부심하고 이런 것들 결합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그렇지 것 않습니까? 같아요. 예. 신땡 떡볶이 이제 전국 최대 프랜차이즈잖아요. 신땡 떡볶이의 마케팅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떡볶이가 언제 매출이 가장 높은지 아세요? 설마 여름입니까? 네, 한여름입니다. 왜죠? 네, 한여름에 가장 매출이 높대요. 이게 정말 대구 사람들이 이열치열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 화끈하다니까. 일단 너무 더우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는 떡볶이 가게 들어가요. 냉방도 돼 있고 떡볶이 먹다 보면 땀을 한 바가지 쏟죠. 그러고 나오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카타르시스. 예예예. 떡볶이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어디고 혈액순환하고 뭐 체온 조절에도 좋고 그죠. 또 떡볶이가 사실 더운 데에 하면은 음식이 매운맛을 필요한 것입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운맛 하면은 중국의 사천, 뭐 인도나 태국 그죠. 그런 부분도 더운 보니까 곳은 대구가 맵게. 맵게 예. 먹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운 음식과 교관계를 봤을 때요 단순히 이제 매운 맛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식문화 발달에 아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거 뭐 언론 자료들을 보면 육수 베이스가 예. 굉장히 평범한 게 아니라 생선 육수도 사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육수 종류가 많습니다. 멸치 육수, 뭐 야채 육수, 관련된 소고기 육수, 닭고기 육수, 뭐 사실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이제 이 가장 큰 육수를 쓰는 이게 감칠맛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감칠맛 하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조미료지, 그죠? 네. 조미료도 뭡니까? 발효 조미료 있고 종합 조미료 있고 최근에 왔으니까 자연 조미료가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저 참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미료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우리들한테 이제 맛을 감칠맛을 더 줘가지고 더 땡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이것까지 곁들여 먹어봤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것까지? 네. 저는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거를 곁들여 먹은 건 없어요. 굉장히 스탠다드한 사람입니다. 있으세요? 다 먹고 남았을 때 네. 요거를 이제 그 다음날 밥에 볶으면 맛있겠다. 오. 밥에 볶아서 김가루 뿌리고 참기름해서 뭐 먹는다든가. 네.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뭐 그건 다 아니죠. 기본이죠, 다 기본인 기본. 거죠. 네. 기본인 건데. 저는 그냥 마셔요. 국물을 네.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모자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떡볶이하고 먹어본 중에 특별한 게 이색 조합 뭡니까? 막창. 아. 막창을 굽어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이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막창 떡볶이가 또 탄생을 한 거예요. 혹시 조언하셨습니까? 저는 돈가스를 찍어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돈가스의 그 바삭함과 떡볶이 국물의 그 촉촉함이 만나는 그걸 또 좀 즐기는 편입니다. 떡볶이 토크 오늘 또 맛있게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눈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또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떡볶이가 추억이 되는 것은 어떤 일상의 한 그 동선 속에 딱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과 그 사이와 어떤 골목에 어디에 있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뭐 어플로 시켜 먹는 거니까 찾아서 시켜 먹는 거니까 오직 그 맛만 추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또 프랜차이즈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지역의 경제 발전이든지 관광 문화든지 이런 게 다시 많은 기여를 하지만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문화를 획일화시키는 부분들. 우리 이 대구 지역의 떡볶이점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또 다양화돼가지고 우리 또 전국화돼가지고 또 글로벌화돼가지고 우리 경제에 한번 발전을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참 제가 하나 빠진 얘기인가 대구에서 이제 만든 그 식품회사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까지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대구 떡볶이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전국화뿐 아니라 그렇죠. 정말 세계로 예. 통하는 대구의 떡볶이란 오늘 또 그 자부심을 한껏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떡볶이는 언제 누구와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야식으로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떡볶이를 앞에 두고 재미난 담소 추억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